같은 경우도 요즘 모임이 좀 많다 보니까 회식 자리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는 일이 평소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 화요일도 저도 또 회식이 있어가지고 역시 그때 또 술을 또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의사 아닙니까? 네. 그쵸. 한의사들은 뭔가 좀 다른 비법이 있지 않겠어요? 네, 덜 취하고 그리고 숙취가 덜한 방법이 분명히 각자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그걸 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술 마시는 기회가 거의 대부분 운동 후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운동 후에 갈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시원한 맥주가 제일 그렇죠.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맥주를 자주 먹는 습관을 갖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술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의대, 친의대, 치대, 한의대 이런 의료계 쪽이 굉장히 또 음주량이 굉장히 많은 또 학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기하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니까 늘긴 늘더라고요. 네. 그 느는 것도 역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역시 또 이따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천 원장님께서 술을 잘하시기 때문에 속을 비우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같이 그쵸.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어느 정도 배를 좀 채워넣습니다.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나서 꿀물을 드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술 마시러 가기 전에 꿀물을 먹습니다. 가기 전에. 왜냐면 위장 점막을 조금 더 보호해준다고 할까요? 꿀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당분이 흡수가 되게 되면 술을 먹었을 때 숙취감이 그만큼 더 적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꿀물을 먹고 나면 약간의 포만감도 있기 때문에 또 음주량이 좀 자연스럽게 조금은 줄게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술이 좀 늘었던 비결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체력이 좋아져서인 것 같습니다. 술도 결국은 체력이더라고요. 네. 체력이 좋을 때는 술도 더 잘 먹을 수 있어서 지금처럼 12월을 앞두고는 저는 열심히 10월, 11월부터 열심히 잘 먹습니다. 저도 한약도 챙겨 먹고요. 좋은 거 많이 먹고요. 또 정말 12월이 돼서 회식 모임이 많을 때에는 이 한약 중에서는 실제로 숙취를 최소화시켜주는 약 그리고 간을 보호해주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선불치단이라는 약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양약처럼 캡슐에 담아서 나오는 이제 선자령이라는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미리 먹고 회식 자리를 가기곤 합니다. 이 술을 마시고 나면 다른 것보다 다음날 갈증을 또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수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많이 먹는 게 칡즙입니다. 칡즙이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생진지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갈증을 멈춰주는 이제 한약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칡즙의 숙취 해소하는 모든 음료나 약에는 꼭 빠질 수가 없는 약이 되는 네. 거겠죠. 네. 서혁정 원장님, 아무래도 어깨 같은 경우에는 불안전한 구간이기 때문에 잘 다칠 수가 있고 네. 또 파열이라든지 염자라든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십견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십견 환자분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 팔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굉장히 단단하게 그 안에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팔이 더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한 계기가 없다라는 게 더 특징이에요. 보통 다른 질환은 어떤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거꾸로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이렇게 그쵸. 어깨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50견은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한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병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라고 하지만 환자분이 느꼈을 때는 그 증상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이 50견 환자분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밤에 유독 많이 아픕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우리가 어깨 등을 땅에 대고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때 이 부위가 더 압박을 받으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되기 때문에 50견 환자분들은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네. 다른 어깨 질환이랑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50견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2년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1, 2년이 지나고 나면 통증은 많이 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깨라는 부위를 안 쓰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쵸. 손으로 움직일 때도 어깨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위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50견 상태에서 만약에 치료를 미루게 되면 그 과정에서 2차적인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50견으로 인해서 굳어진 어깨 주변의 힘줄이라던가 인대 부위가 파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저맥낭이라고 하는 다른 부위에도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50견의 후유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 2년 지났을 때 통증은 많이 줄었을지는 몰라도 환자분이 이상하게 팔을 정상적으로 다 올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가능했던 운동 동작들이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이런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50견도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면 분명합니다. 서혁정 원장님, 아무래도 퇴행성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한의원에 찾아오셨는데 네.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 질환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질환은 결국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척추 관절뼈, 인대, 근육들이 노화가 되면서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바로 이 퇴행성 질환인데 최근에 병원에서 뵙는 환자분들의 연령이 더더욱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5, 60대 환자분의 전유물이라고 알려졌던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30대 환자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또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일단은 수술이 정답이 꼭 아니거든요. 이 척추뼈의 모양을 보면 목에 있는 경추뼈, 등에 있는 흉추뼈, 아래 허리에 있는 요추뼈 뼈 모양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른 이유는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허리뼈인 요추 같은 경우는 이 허리가 앞뒤로 잘 움직이게끔 뼈 모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허리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환자분에 있어서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하거나 거꾸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굽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디스크에 관련된 질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스크가 탈출이 됐던가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디스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인대가 손상이 되었거나 근데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환자분들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환자분들은 앞으로 숙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뒤로 젖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꾸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허리를 앞뒤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면 그 환자분은 수술할 필요가 제 생각에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앞뒤로 움직이는 거라서 앞뒤로 잘 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디스크라든가 협착에 관련된 부분의 손상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수술을 권유받아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허리를 앞으로도 숙여보시고요. 뒤로 젖혀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 동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술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